서산공항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에서 기준치 이하 점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주 예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후속 해법을 짚어봤습니다. 서산시가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구역을 지정하고 내년 첫 삽을 뜰 계획으로 해당 부지에는 복합 버스터미널과 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합니다. 정부 사업과는 별개로 한 끼에 최대 2,000원을 지역대학에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청과 경기 지역 공사장을 돌며 현금을 뜯어낸 노조 간부 2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100차례가 넘는 협박을 일삼아 1억 4천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충남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서산공항 건설 사업이 경제성과 정체성 항목을 포함한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에서 기준치 이하 점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다음 주 결과 발표를 앞두고 부정적 기류가 감도는 가운데 후속 해법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1년 넘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는 서산공항 건설 사업. 최종 결과는 일주일 뒤인 27일쯤 나올 걸로 보이는데 부정적 전망이 우세합니다. 평가 항목인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 균형 발전을 모두 합한 종합평가 점수가 0.4로 확인됐는데 이는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기준 점수 0.5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 AHP라고 하는 그 과정이 있어요. 이게 0.5가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0.4가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부정적인 기류가 있고 이번에는 아마 이게 통과가 안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예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후속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건 크게 두 가지. 먼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예타 면제 기준 완화입니다. 예타를 거쳐야 하는 최소 사업비가 기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오르게 되면 이번 사업은 예타 없이 추진될 수도 있습니다. 여야는 최근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조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전체의회에선 돌연 법안 상정을 미룬 상태입니다. 다음은 500억 원대인 사업비를 줄여 예타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현재 예타는 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을 경우 받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이 507억입니다. 이것을 500억 아래로 약 480억이나 90억 정도 약간 조정을 하면 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전자로 가든 후자로 가든 네. 이것은 실무적으로 안 되면 국회의원이 해결하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제가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건은 속도입니다. 예타 기준 완화법은 통과 시점을 기약할 수 없고 사업비 조정 역시 연구 용역 등 별도의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올해 안에 추진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미 확보한 기본계획 수립비 14억 원은 쓰지도 못하고 날릴 수 있는 상황. 이렇다 보니 지역사회에선 특별법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용 대비 편익이 현재 0.47밖에 나오지 않는 이러한 곳도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예비타당성 면제를 받아서 현재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26원 수건인 공항건설. 예타 탈락에 대비한 해법 마련에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는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구역을 지정한 뒤 내년에 착공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 열람 공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8년까지 완공할 방침인데요. 서산시는 최종 사업 면적을 48만 7천 제곱미터로 잡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을 가진 충남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역에는 버스터미널과 공원, 주차장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와 별개로 충남형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합니다. 충남도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생의 식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안으로 아침밥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한 끼당 대학교에 기본적으로 1,000원을 지원하고 지역 농수축산물을 사용할 경우 추가로 1,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의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한 끼당 최대 3,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충청과 경기 지역 건설 현장을 돌며 협박을 통해 현금을 받은 혐의로 건설 노조 간부 2명이 구속됐습니다. 간부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부터 건설 현장 56곳에서 100차례가 넘는 협박을 일삼아 1억 4천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사장에 찾아가 노조 소속 직원의 채용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민원 제기와 안전규정 위반으로 고발할 것처럼 협박해 현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지시를 받고 협박을 한 노조원 57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1981년 장애인의 날이 제정되고 40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장애인 차별을 지적하고 인권과 이동권, 교육권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사실 비장애인들이 일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중에 장애인들에게는 장벽이 되는 것들이 많죠. 당장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의 경우만 생각하더라도 음식점마다 직원 대신에 등장한 키오스크나 경사로가 없는 계단은 불편을 넘어서 장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기차를 이용하려 했지만 입석 승객이 많다는 이유로 기차에 오르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코레일이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요.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차별을 겪는 건 비단 이 사례만은 아니겠죠. 바닥에 점자 블록, 조금 더 큰 글자, 안내판의 높이. 사실은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지난해 기준으로 265만 명입니다. 그리고 등록 장애인 10명 중에 8명은 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얻게 된 후천적 장애인이죠. 누구에게나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 경찰청 박기량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사고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 논산의 한 도로, 직진 진행 중인 블랙박스 차량이 우측 마을길에서 나오는 전동 보행 차량을 피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차량 후미에 부딪히면서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전동 보행 차량 이용자 대부분은 고령자와 장애인입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전동 보행차 이용자가 늘어 사고 위험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데요. 운전자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와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해 8월 밤 시간대 논산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교차로에 들어가는 순간 좌측에서 진입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경우 통행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좌우 전방을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후 교통 상황에 맞게 양보하거나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입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2월 태안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1차로를 주행 중인데요. 2차로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가로지르는 불법 유턴을 하면서 충돌 사고가 발생합니다. 유턴은 나만의 진로 방향 변경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곳에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박기량 경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당진 장고항에서 실치 홍보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22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며 무료 시식 행사와 수산물 경매, 다양한 공연 등이 마련됐습니다. 실치는 봄에만 맛볼 수 있는 별미로 당진의 9가지 맛 중 하나인데요. 실치는 비타민 A와 오메가3 등 영양 성분이 포함돼 시력 저하를 방지하는 등
눈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안군이 가계 부담 축소와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국립형 노인 요양 시설인 어르신 돌봄센터를 건립합니다. 태안군은 약 96억 원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 태안읍 평천리에 지하 1층과 지상 2층 규모의 돌봄센터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센터에는 물리치료실과 요양실, 식당과 프로그램실 등이 들어섭니다. 서산시가 20일 시청 앞 솔빛공원에서 재난 현장 기동 대응단을 출범했습니다. 대응단은 공무원 4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기동반과 드론 지원반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이들은 산불과 홍수 등 각종 재난 초기에 투입돼 지원 활동을 하는데요. 서산시는 대응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연습을 실시하고 자격증 취득과 특수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휴식과 일을 병행하는 워케이션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상반기 프로그램은 예산과 태안 등 4개 시군에서 진행되며 숙박과 업무 공간, 체험과 관광 등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구성됐습니다. 운영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모집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